오늘 향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향. 향에 대한 얘기. 우리가 쓰는 향을 선향이라고 합니다. 선향. 실같이 생겼다 그래서 선같이 생겼다 그래서 선향이에요. 향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이렇게 쓰는 향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은색이 나면 이게 연기가 덜 나는 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향문화가 계속 있었고 우리는 향문화가 거의 단절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집에서 향을 피우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에다 불단을 모셔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문이 열렸나? 뭐 이렇게 바람이 굉장히 세게. 야, 닫혀 있는데도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여기 폭풍이. 아니, 소리가 엄청 커. 네. 아, 그렇다 치고. 나 계곡인 줄 알았어. 이렇게 물소리가 나. 야, 그래서, 이게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풍수에서는 길하고 물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큰 물을 건너는 게 이롭다. 그러면 큰 길가를 넘어서면,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렇게 큰 길 옆에는 사실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리고 큰 강 옆에도 사람 사는 거 아니고 바닷가에는 명당이 없고 파도 소리 들리는 데는 명당이 없고 전부 다 개구랍니다. 지금은 강변이 다 뷰가 좋다 이러면서 아파트 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대로변이 다 비싸. 대로변이 다 비싸고 풍수질이 뭐 됐어.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맞긴 뭐가 맞아. 도시계획 좋은 땅이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아. 현대판 풍수야. 강남에 사람 안 산다고. 원래 강북에는 사람이 사는 땅이고 강남은 강북을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을 기점으로 해서 강북을 양이라 그러고 강남을 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강이기 때문에 한양이에요. 양택이라고. 양택은 사람 사는데 음택은 그게 시체에 묘지 쓰는데. 예. 그래서 음택에서 유일하게 사람 난 데가 한음. 오성과 한음 할 때 한음. 걔가 강남 사람이에요.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한명회가 왜 압구정에 정자를 짓고 자기를 압구정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게 내가 쉽게 말해서 나는 완전히 빠지겠다 그 뜻이에요. 완전 정계 은퇴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강남에는 원래 묘자리 쓰는 데고 강북이 사람 사는 데예요. 그래서 오래된 도시는 다 마찬가지예요. 강을 끼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강 없으면 그건 큰 도시 형성이 안 됩니다. 그건 뭐 100%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언제나 강 위에가 사람 사는 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도시 다 마찬가지죠. 강북이 구시가지가 되면서 다 그지가 상권이 다 죽었어요. 이렇게 되고 아니 맞다니까. 제가 대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구나 뭐 전주나 울산이 다 마찬가지. 전부 구시가지 개발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나는 거고 강남은 사람이 안 살았었으니까 그게 도시계획이 쉬웠고 그 다음에 일들이 이제 크게 이게 갈 수 있었던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왜 서울과 가까운데 계속 사람들이 안 살았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돼. 그거는 사람 사는 데 아니에요. 제대로 사람 사는 데 아니에요.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살고 싶지. 개인적으로 풍수지리를 알지만 풍수지리 어겨도 되니까 나 강남으로 왔습니다. 그래 강남 스타일이 그게 원래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에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무덤, 북쪽에는 사람 사는데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강을 기점으로 해서 해가 지는 서쪽에는 무덤을 쓰고 동쪽에는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피라미드는 전부 그 나일강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해 지는데 이쪽은 해 뜨는데. 근데 동아시아는 풍수지리 때문에 위에는 양, 밑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실 이런데, 서초구 이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내가 그 근처에 있었다니까, 다. 잠실은 잠긴다 그래서 잠실이라고 우리가 그랬었고, 그런 서초동에서 애들 오고 이러면, 걔네하고 안 놀았어요. 약간 떨어지는 애들, 찌질이한 애들이에요. 걔네 좀 약간 떨어지는 애들. 아니, 그랬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다니까. 예, 그 코찔찔이들, 조금 약간 이렇게, 그랬었어. 차마 세게 말은 못하겠다. 걔네들 집 안 팔았으면 부럽지. 거기에 다 화훼단지고 이런 거였었어요. 그리고, 잠실은 뻘밭이었었어요. 원래 이름은, 왜 거기가 잠실이냐면, 남산이 있는데, 수도의 남쪽에 있는 게 남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의 중앙에 남산이 있지만 원래는 그게 남쪽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에 남산이 있고 경주에 남산이 있고 딱 수도의 남쪽에 남산이 있는 거예요. 그건 중국의 제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장안에 보면 장안에 남산이 있거든. 그렇게. 그래서 그 남쪽 분기점이라 남쪽을 막아주는 산이 남산인데 그 남산에 서울 남산에 제일 봉우리가 잠두봉이에요. 누에 봉우리. 누에 대가리 봉우리, 잠두, 누에의 대가리. 예. 그런데 남쪽 기운이 약해요. 풍수지리로 했을 때 그 불 기운이 잠을 침투하고 그쪽의 기운이 좀 약해요. 그래서 숭례문은 세로로 써서 이게 수체라 그래. 물이 흘러간다 그래서 수체. 그래서 불 기운을 막는다는 게 있고 남쪽 기운이 허하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 누에 대가리이기 때문에 먹이를 줘야 된대. 그래서 그 잠두봉의 기운이 비치는데 이렇게 따라가면 기운이 맺히는 데 쪽에다가 뽕나무밭을 만든 거예요. 그게 잠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왜 모르겠어. 우리는 돈 안 되는 쓸데없는 지식을 다 갖고 있는데 주식이 뭐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런 건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쌉지식 그런 건 다 알아. 다 알아. 그렇게 해서 그 잠실, 그리고 원래 거기 상습 침수 지역이고 언제부터 거기가 사람 사는 데 됐냐면 86 아시안 게임 하면서 사람 사는 데 됐어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88 올림픽 한다고 거기 선수촌 아파트 같은 거 했을 때도 우리가 뭐라 그러는, 저걸 굳이 사야 되나? 샀어야지. 샀어야지. 그때 샀어야지. 생각 잘못했지. 선수촌 아파트가 그때 선수들 잠깐 이용하고 분양하는 그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옆에서 다 봤다니까. 강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다 봤다니까. 그리고 저보다 조금 위에 세대들은 거기가 서울이 아니었었어요. 서울들이 막 편입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하거든. 서초동은 집도 없고 그냥 진짜 비닐하우스밖에 없었어. 화훼단지. 우리는 그래서 서초동 하면 화훼단지 이렇게 떠올라. 예. 그래서 그랬던 데인데 도시계획으로 금그면서 세상이 바뀌었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한국 불교사에서의 아픈 손가락, 그게 봉은사입니다. 봉은사가 본사였었고 땅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 그런데 진짜 그게 불교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안 좋았던 거야. 큰 화재가 나거든요. 봉은사에 화재가 나. 그래서 봉은사에 오래된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 판전 그 하나밖에 제대로 된 게 없고 나머지는 다 최근에 지은 거거든요. 없어요. 화재가 나면 옛날에 목조 건물이 화재가 나면 이게 막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쫙 불이 붙거든. 불이 날라서 떨어져서 초가집은 위험한 거고 목조 건물은요 기와집은 지붕으로는 불이 안 붙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 이쪽에 불이 이렇게 쫙 한 채가 차잖아요. 그러면 이쪽 나무 기둥에서 뽀글뽀글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열에 의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발화점이 되면 불이 확 터지기 시작해요. 못 막아요. 못 막어. 그러니까 뭐 인력으로 물로 끄면 그건 네 생각이고
절대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해서 봉은사가 본사에서 풀리는 바람에 본사였으면 땅을 지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함부로 못 팔아먹어요. 근데 본사에서 풀리고 말사가 되는 바람에 그 당시 뭐 중정부장이라든 그 뒤에 얘기해요. 이우락 씨나 이런 분들이 땅 좀 팔아야겠어요. 이러면 못 버텨. 지금하고는 시절이 달라요. 아시는 분은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때 안기부장 뭐 중정 뭐 이런 거 걸리잖아요. 끝입니다. 장관보다 셉니다. 뭐 장관 뭐 비서실장 이런 거보다 세다니까. 안기부장 걸려버리면 그럼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때 뭐 봉은사만 그런 거 아니었을 거예요. 서울에 강남 개발할 때 진짜 공시지가 받고 나간 사람 엄청 많지. 공시지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야 돼. 그리고 공시지가가 지금 공시지가랑 틀려요. 진짜 몇 분의 1도 안 돼. 그 공시지가를 받고 나가서 그러면 그 옆 동네 가서 땅을 살 수 있냐? 못 삽니다. 요즘은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는 현실화 됐잖아요. 상당 부분 그 세금 더 거두려고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 한 80% 정도 가까이 올라왔을 거예요. 땅 없어?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다음에 요즘은 부동산 거래하면 실거래가를 적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진짜 턱도 없이 몇 분의 1밖에 안 됐었거든요, 공시지가가.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때 봉은사 땅이 엄청나게 뺏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법당 앞에까지 제가 알기로는 팔렸었어요. 그걸 다시 뒤에 또 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만약에 그 땅이 있었으면 지금은 뭐 난리 났겠죠. 그 근처가 그냥 보이는 데까지 절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강남은 사람 사는 데 아니야. 강남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그래서 봉은사 그렇게 아마 큰 땅을 다 해도 아마 조계사 땅만 또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조계사 처음 만들 때는. 조계사는 새로 사서 만든 거예요. 새로 사서. 그때 그거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1941년도에. 그 전에 이제 원흥사 같은 거 있다가 옮긴 겁니다. 그리고 옮기고 새로 그 땅을 다 돈을 들여 샀어요. 그게 제가 그런 거 잘 압니다. 그게 월정사에 하남 스님이 종정하실 때 다 벌어진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바삭해. 그래서 조계사를 그때 총본산으로 만들려고 그때 그냥 봉은사에다가 했으면 그 안목이 참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사대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또. 그리고 사대문 안에 땅값은 무진장 비싸요. 야, 이게 강남은 그냥 월정사 땅값 같은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정사가 사찰 중에서 가장 큰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래봐야 뭐해. 그래봐야 뭐해. 나중에 봉은사 땅 남은 거를 팔아서 뭐 했는지 아세요? 동국대에 건물 4층짜리 건물 하나를 지었어. 내가 미쳤다 그랬다. 지금으로 말하면 야 1조를 팔아가지고 건물 하나 지금 4층짜리 건물 하나. 그 시절만 해도 그 정도가 강남이었었어요. 그걸 이익 봤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니까 환장한다 진짜. 환장한다. 그 건물이 지금도 동대에 남아 있어. 보이지도 않아. 4층짜리 너무 조그만 건물이라서 보이지도 않아.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도 몰라요. 그 역사나 제대로 그런 거를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저는 계속 그 강남이 발전하던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눈에서 옆에서 그냥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그냥 시작도 못하고 끝나겠다. 그래서 울산에 제가 94년인가? 94년에 울산에 갔어요. 울산에 갔더니 거기 삼산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딱 강남 서초동 같은 느낌이야.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서초동이야. 그 그지 같은데. 약간 뻘이고 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농사도 잘 안 된대. 거기 예전에는 다 물 들어왔던데요. 그래서 집도 못 짓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경험을 통해서 봤다. 적이다. 적이다. 그렇게 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눈에 보일 때는 돈이 없어. 돈이 있을 때는 뭐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다가 이제 또 그나마 복까지 없잖아요. 돈이 있는데 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놈이 쑤셔. 그래서 요거 뭐 해볼래요? 이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갖고 좀 늦잖아? 올라간다 날라간다. 그게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 내가 그걸 딱 보니까 저 땅이 되는 땅이야. 나는 그렇게. 그래서 돈 있는 거를 다 하니까 그때 한 50평에서 100평 정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평당 50만 원. 50만 원. 평당 50만 원. 삼산동? 지금 한 3천에서 5천 정도 할 거야? 아니야, 50. 그래서 내가 저걸 빚을 내서라도 내가 50에서 100평을 사야겠다.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싹 털고 특단의 생각을 했지. 그랬더니 썩을 놈이 나타났지. 진짜 나는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올인의 빚까지 져야 되니까 나도 굉장히 떨리지. 우리가 또 약간 대담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한번 물리면 한 10년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딱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그냥 쓸어 넣는 게 아니고 저 대출까지 받아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썩을 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는 집도 못 짓는데 버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5만 원 하던 데인데 50이 됐다. 넌 바보다. 넌 바보다. 그러니까 네가 출가하는 거다. 근데 언제나 모든 땅은 제가 그 강남에서도 봤거든. 강남 토박이들은 있잖아요. 강남 개발 시작할 때 한 50%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땅값이 한 100만 원 했었어. 예를 들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150 준다 그래 다 팔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글로 못 들어. 왜 못 오냐면 땅을 못 사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자체를 못 와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그때부터 억까지 올라가거든. 나는 100에 팔았는데 억까지 올라가거든. 그리고 그 주변 사람은 절대 땅을 매입을 못해. 왜냐하면 그게 얼마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저게 야 10만 원도 안 했는데 100만 원이 말이 되냐 이러고 있어.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외지인이 돈 버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아. 평창도 그랬어요. 제가 있는 월정사 그 올림픽 할 때도 외지인들이 해서 돈 벌었지 그 동네 사람은 돈 못 벌어요. 왜냐하면 옛날 가격을 알고 있거든. 야 그거를 무슨 야 100만 원이 말이 되냐? 저거 옛날에 3만 원이었었어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게 내려가느냐? 점점점 올라가지. 그때라도 사실은 탔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사람 심리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외지인은 특히 서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 저 평창 때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그게 원래 50이었어요. 근데 100이 됐어. 그래도 100이에요. 그러면 서울 땅값을 생각하는 거야. 그거 허른데? 100이면 뭐 그냥 묻어놓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돈 벌더라고. 그래서 삼산동의 그 안타까운 사건. 내가 그때 그놈만 아니었으면 그놈이 입만 안 털었으면 부처님이 가피가 좀 적었어. 부처님이 가피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살려는 마음이 한 80%까지 있었어. 진짜 80에서 90%까지. 걔가 이거 터는 바람에 내 인생을 여기까지 걸어야 되나? 이걸 걸어야 되나? 그때 20대 초반인데 그거 해가지고 그때 했으면 인생이 바뀌었지.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안 했다 싶은 생각.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뒤로 보니까 진짜 서울 강남하고 똑같은 일이 울산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그것도 옆에서 계속 봤잖아. 계속 봤잖아. 2번이나 봤어. 그 진기한 걸 2번이나 봤어.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좀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재밌어요. 그리고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비트코인 갖고 돈 번 사람 이야기. 대부분 젊은 애들이 비트코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 못 합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니까. 우리도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대충은 알지. 찾아봐서. 근데 그거 뭐 사고 자시고 할 그게 안 돼. 그런데 지금 이제 한 사람들은 폭망했고, 근데 걔네 젊은 애들은 그러면 그거 옛날부터 들어갔으면 돈 벌었느냐? 못 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복이 없는 사람은 한 20% 30%만 올라도요 빠집니다. 야 내가 200 넣었는데 야 이게 250 됐어. 그럼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나온 뒤부터 이제 이게 아니 그게 드라마로도 나왔잖아. 그게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서 보면 그 송중기가 그 고모 먹일 때 4만 원까지 사세요. 4만 원까지 딱 사세요. 그랬는데 그게 쫙 올라가. 아니, 그 실제로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 세럼닷컴인가 그 닷컴법을 할 때. 예. 그때 사람이 빠지고 나니까 또 욕심 생기니까 들어갔다가 그 홀라당 날려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제 대부분은 하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술 먹으면 내가 그때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만 계속해.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쩔이라고 생각하는데 못했으면 끝나는 거지. 그걸 굳이 내가 그때 그랬으면 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때 그랬으면 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애들도 그게 비트코인 이런 걸 못 봅니다. 근데 번 애가 있다잖아. 군대 가네. 예, 뭣도 모르고 사놓고 쌀 때 그냥 몇 개 이렇게 재미삼아 해놨다가 군대 갔는데 그때 또 옛날이라서 군대 그것도 잘 안 되고 스마트폰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 잊어버리고 있다가 군대 갔다 왔더니 그래? 이러면서 한번 쳐다봤다가 몇 억을 벌었다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군대 말고 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웃지? 깜빵을 좀 갔으면 깜빵 한 5년짜리 들어갔다 왔으면 너 한 100억 벌었다. 젊어서 그 알바에서 버는 거보다 한 5년 갔다 오고 뭐 재벌이나 이런 분들이야 100억 갖고 뭐 5년 하면 미치겠지만 젊은 애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최근까지도 제일 싫어하는 말, 건강하시죠? 건강만 하지. 되는 건 없고 건강만. 건강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잃어도 되니까 딴 거 좀 됐으면 좋겠어. 이거 너무 안 잃고 계속 유지하는데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건강만 있다니까 건강만.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고. 전에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나? 그날 그 얘기 듣고 진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비트코인 그 찌리할 때 샀다가 100억이 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00억이 됐는데 너무 찌리할 때 사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비밀번호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돌리거든요. 아니 그게 여러 가지를 막 계속 창의력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하나 했다가 이런 거 하나 했다가 쓰는 게 몇 가지 없어.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쓰거든. 그래가지고 그 10번 누르면 완전히 닫히고 은행 OTP 카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동이체 몇 번 이상 못하면 잠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야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급하게 송금하는데 저 잠겨가지고 내가 은행 직원한테 사정을 했지만 웃기고 있네. 오세요. 이렇게 이 얘기를 들었지. 저 급해요. 이랬더니 웃기시고요. 이러면서 뭐라던데. 그거 당해봐.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마 당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게 그게 뭐 5번 줄 때도 있고, 그 인터넷 비밀번호 5번이고, 그 OTP는 10번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실수하냐면, 눈가리가 안 보여요. 이게 눈가리가 안 보여가지고, 나는 제대로 눌렀다고 생각한 거야. 너무 더 슬프지? 그걸 직원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눈이 안 보여. 야, 이거 너무 슬픈데? 그래서 저 비트코인은 한 번 잠기면 끝입니다. 저건 블록체인 기술이라 가지고 그거는 잠기면 가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묻혀 있는 것만 지금 뭐 몇십 종가가 묻혀 있대잖아. 한 번도 로그인을 안 하고 있는 돈들.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지금 돈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걔가 9번을 눌렀대. 이게 진짜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9번을 눌렀대. 10번째는 잠기는 거야. 한 번 남은 거야. 자, 이건 내가 듣고도 나도 이게 딜레마던데. 자, 이거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한 가지를 마저 누를 건가? 진짜 확률 높은 거는 다 쓴 거야. 9번 안에 다 카드 다 쓴 거야. 내가 평소에 쓰던 거는 이걸 눌러야 될 건가? 아니면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야. 아니면 영구히 날아가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거야. 안 누르고 나는 100억이 있다고 믿고 살 것인가? 아니야. 땅 같은 거 장기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죽을 때까지 안 판다고 생각하면 돼. 야, 그거 진짜 피 말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피가 말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그거 나왔잖아요. 삼성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뭐 상속세 10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거를 뭐 분할해서 내겠습니다. 주식을 팔아야 되고 재벌이라고 10조가 어딨어. 다 물려 있는 거지.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걸 뭘 어떻게 뭐 이렇게 상속세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댓글에도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논쟁이 붙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상속세 내보고 싶습니다. 나 90%도 낼 수 있다. 내가 10조가 아니고 100조도 낼 수 있어. 100조도. 110조 주면 100조 낸다. 나 100조 낸다.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거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미술품. 이건희 회장이 소장했었던 미술품이 이제 값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를 다 팔아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 띠꼈지. 이제 주는 쪽으로 처리를 했잖아. 기증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근데 저거는 너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거는 가지고 있게 하고 공공으로서 전시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저렇게 기증식으로다가 뺏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돈 있는 사람이 예술품을 안 사죠. 그러니까 돈 세탁용으로만 사버리고 더 이상 소장용으로는 안 사게 되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전 세계에 3대 미술관, 3대 박물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군데는 확실하고 한 군데는 이게 다 지팔지 흔들어. 두 군데가 어디냐면 루브르, 그 다음에 영국.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세 번째를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바티칸에서는 바티칸이라고 얘기해. 대만에서는 고궁박물관이라고 얘기해. 그 장개석이 중국 거 싹 쓸어온 게 있거든. 거의 뭐 매일같이 일초에 하나씩 봐도 뭐 몇 년을 봐야 돼요. 뭐 이런 근데 가보면 좀 찌리하던데. 몰라.
그 다음에 저 러시아에 가면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또 꼽아요. 그 제정 러시아 때 한참 잘 나갈 때 다. 그러니까 이제 국격이 크면 이걸 쫙 땡기거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이 들어갑니다. 그 후보 중에. 미국은 신생국가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잖아. 쟤네가 다 긁어 먹었지. 그때 다 이렇게 지네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눈가를 다 뺐지. 아니 맞잖아. 우리도 그래서 직지 그다음에 뭐 저 외규장각 도서들 뭐 이런 것들 뺏긴 거지. 직지는 아마 제가 보기엔 팔렸지 싶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팔렸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뺏겼다고 치고 뺏겼다고 하는 게 유리해. 그래야 반환이 되거든. 매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KTX 넣을 때 떼제베를 선정을 하고 그걸 주기로 했지. 말로만 주기로 하고 결국은 저 자식들 안 줬지. 그리고 영구 임대 뭐 이렇게 해서 임대하고 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끝났지. 그래서 떼제베만 사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KTX 진짜 거지 같은데. 내가 타본 바로는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서 KTX를 많이 타는 사람으로 봤을 땐 저건 거지 같은 물건인데. 왜 저런 그거 옵션으로 한번 걸었는데 그거를 저것들이 안 줬지. 안 줬는데도 말도 못하지. 야, 미국을 상대로 저런 식으로 행동했으면 싸대기를 맞았겠지. 근데 우리나라가 좀 만만한가. 이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는 다 이해가 되고 바티칸도 교황이 계속 모은 거니까 교황한테 얼마나 들어갔어요. 중세 유럽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납득이 되고 중국 거를 싹 긁어가지고 장개석이가 갔으니까 납득이 되고 그거 모택동한테 아니 모택동 맞지? 모택동한테 도망가면서도 그걸 들고 갔다는 그 정신 자세 뺏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여의주가 있어. 그 품목에 여의주가 있어. 여의주 알아? 여의주는 아니고 야명주가 있어요. 품목에 야명주. 야명주가 뭔지 저도 궁금해 미치겠는데 기록에는 야명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야명주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나 이런 데 보면 뭐 수레를 그러니까는 이런 수레들을 뭐 10개씩 비출 수 있는 빛이 나는 야명주 얘기들이 나와요. 몰라. 나도 뭔지를 모르겠어. 납득이 잘 안 돼. 그리고 저런 거 뭐야? 진시황이 저 함양궁 같은 거 뭐 짓고 할 때 그때 안에 사람이 10,000명이 들어가서 앉는 이런 공간 하나가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야명주를 썼다는 썰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횃불이나 이런 거 잘못 쓰면 화재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10,000명이 들어갈 공간을 이런 시설로 만들잖아요. 한옥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조명이 어두워서 안에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명 시설은 하기는 해야 돼. 그래서 그 야명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야명주의 맨 마지막 끝에 누가 나오냐면 서태후가 나옵니다. 딱 들어봐도 가능성이 있지. 야, 이거 서태후면 가능성 있다. 중국 가보셨어요? 자금성? 25만 9천 원대 한번 가봐. 그럼 서태후가 어떤 행동들을 해놨는지가 가보면 야 진짜 엄청난 권력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서태후가 중국 청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쪽 빨았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보물이 서태후한테 들어갔다는 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서태후가 마지막에 입에 물고 들어간 구슬이 그 구슬이에요. 왜 구슬 물리는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매장할 때. 예, 그 서태후가 그걸 물었거든. 근데 그게 전쟁 난리통에 쉽게 말해서 군벌들 이렇게 막 하고 혼란하게 되거든요. 그때 서태후 무덤이 도굴되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장개석한테 가거든. 아니 이치적으로는 맞아. 이게 장개석이 그 당시 최고 권력자니까. 장개석이 모택동한테 밀리긴 했지만 원래는 그게 일본군 한다 그러면서 국공합작하면서 그게 나중에 대장정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원래는 장개석이 중국을 다 먹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술품은 상향한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뇌물로 쓰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위로 쫙 몰리게 되거든. 최고 물건들은. 몰리게 되거든. 그렇게 해서 장개석한테 그게 있었고, 장개석이 가장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여자가 있어요. 그게 송미령이거든. 그래서 그게 송미령한테 갔다. 송미령을 왜 이해할 수 없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송미령 사진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게 오래된 사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런가?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교계의 여왕이야. 진짜. 그냥 보기만 하면 다 뭔지를 모르겠어. 무슨 매력이 있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들도 한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야명주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송미령한테 갔다. 거기까지가 나와. 중국을 대표하는 구슬들이 있어요. 구슬들이 있어. 화시벽 뭐 이런 것들, 수후주 뭐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나오는데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실은 구슬은 그 구슬이에요. 근데 지금 어딘지 뚜렷하지는 않아. 우리는 보고 싶어.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썰을 푸나. 보면 이거야? 이럴 수도 있지. 이거 맞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사실은 지금은 워낙 신기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유물들이 다 수십만 점이 있으니까 대만 고궁박물관도 이해가 되지. 미국은 이해가 안 되잖아. 나라가 만들어진 지도 한 200년밖에 안 됐고. 그게 어떻게 전 세계, 그렇다고 미국이 식민지 경영을 많이 했느냐?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다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전부 전 세계에 숟가락을 다 얹었고, 미국은 식민지가 별로 없었죠. 그리고 식민지를 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지네 땅이 이미 커.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 같은 캐나다 이런 나라는 식민지 할 필요 없어. 니 거나 해. 니 거나 똑바로 해. 그랬는데 어떻게 메트로폴리탄은 전 세계 3대 박물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까? 그게 걔네는 산 거예요. 재벌들이 사서 기증하는 거예요. 록펠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카네기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참 좋겠다 이러는데 돈이 너무 많으면 쓸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그냥 가정을 해봐. 물론 가정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냥 가정을 해봐.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재산의 뭐 90%를 기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10%도 못 쓴다니까 이 사람들이. 쓸 수가 없어. 막 쓰면 되죠. 막 써도 이자 발생분을 못 써요. 재산을 못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미친 듯이 계속 질러도. 뭐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 저 다이애나 그 왕세자비 그 한참 유명할 때 남편이 바람 피우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뭐 몇백 벌을 명품을 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뭐 이래갖고 쇼핑해 왔다. 들어봤죠? 그거 쩌리들이에요. 그건 쩌리예요. 왜? 백화점을 사면 돼. 백화점 얼마예요? 이러면 되는 거야. 럭셔리하면. 저번에 빈살만 왔었잖아요, 우리. 전 세계 뭐 2천 몇백 조를 가지고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빈살만 오니까 어때요? 뭐 이재룡 회장,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 재벌 총수들이 그 앞에서 다 이러고 있잖아. 이재룡 회장, 뭐 예전에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국빈급 예우를 받습니다. 외국 나가면. 진짜예요? 진짜야. 그분들 다 모여서 한꺼번에 다 모여 있었잖아. 그때
빈사람만 앞에. 그 사진이 계속 인터넷에 돌았지? 되게 웃기지? 저게 대통령이 불러야 저 정도가 나오는 각인데, 외국에서 와서는, 외국 대통령이 와서는 저 각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이야, 그 사람들도 다 재벌이고 돈이 많은 분들이잖아? 한 방에 쩌리로 만들어버리잖아. 누가 돈이 많은지를 보여주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딱, 와,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술품, 우리 그 이건희 회장님 얘기에도 있거든. 물건이 좋으면 값을 따지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차비 좀 안 빼줘요? 당근 가봐. 여기 기스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기스 있는 거 아니에요? 5,000원 빼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있는데 물건이 좋으면 근데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재나 이런 것들은 딱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고 한 번 들어가면 그게 돈 있는 사람들끼리는 마찬가지예요. 한 번 사잖아요. 언제 나올지 몰라. 10년 뒤에 나올지 20년 뒤에 나올지 몰라요. 그게 안 나와.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팔아도 된다니까. 안 팔아도 된다니까. 그래서 누가 갖고 있는지 어떤 경우는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비밀로 해서 경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그렇게도 되거든.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있지. 우리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살고 싶지, 그지? 야, 그거 그냥 사오기만 해. 야, 회장님, 그 경매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는데요? 원래 100억인 줄 알았는데, 지금 150억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 우리도 그러고 싶지. 젊었을 때 한두 번 해보셨지? 에이, 뭐, 알아. 좀 해봤을 거야. 시장 가서 콩나물 아줌마 한 주먹 더 주면 안 돼요? 이걸 시전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예술품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좋은 물건이면 값을 따지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사서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양성화 시켜주면,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참 양성화 시켜주면 그게 예술품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이 축적될 수 있고 그게 세계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건데, 저걸 정부에서 저렇게 홀라당 뺏어버리면 당장은 기분이 좋지. 재벌을 때리는 게 당장은 통쾌해, 언제나. 왜냐면 있는 놈 때리는 게 재밌거든. 근데 그 뒤에가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굉장히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저거를 잘 양성화시켜서 모든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시설도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많이 모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잘해줬습니다라고 대우를 해줘버리면, 그러면 재벌들 입장에서는 그거 갖고 있으나 마나거든. 예술품 그거, 그래, 피카소 거 100억짜리, 200억짜리 샀어. 막상 집에 거실에 걸어놓을 것 같아? 잘 안 걸어. 그 금고에 들어가 있다. 어디? 금고에 들어가 있다. 자기도 잘 못 본다. 그게 아까 그 비트코인 마지막 번호 안 누르고 100억 있는 거랑 비슷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그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대중에게 잘 회항할 수 있는 가치들만 사실은 포장만 잘해줘서 낱나게 해주면, 그분들은 원하는 게 그런 거거든. 그러면 토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 나라에는 이러이러한 예술품도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미국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약간 좀 이게 좀 희한해. 있는 사람들을 좀 쓰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이게 맹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맹자근성이라고 있어요. 맹자가 약간 쩔이거든요. 머리는 좋은데 쩔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잘난 척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 싫어해. 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저는 겸손한 사람의 캐릭터야, 캐릭터. 누가 나한테 그러던데. 내 지도 교수가 한 말이야. 나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나 깜짝 놀랐는데, 스님은 다른 교수들을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나는 대학원생이었는데 교수들을 알로 보는 눈빛으로 보고 있대. 그래서 내가 생각이 일켰나? 그래서 맹자가 그런 캐릭터예요. 맹자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맹자는 성공하고 싶었지만 성공을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말은 맞는데 현실에서 쓰기가 참, 그러니까 저 사람이 태평성대 군주를 만났으면 잘 쓰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전국시대라고 하는 박터지게 어패나라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부국강병, 그리고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맹자가 뭐 도덕적인 얘기하고 이러면,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요. 맹자에 딱 보면 그 얘기가 나온다고. 맹자가 제후를 찾아가서 자기를 딱 유세하니까 제후가 뭐라고 첫마디를 했냐면, 선생은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다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뭘 좀 좋은 조건을 뭐 이렇게 좀 아이디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랬더니 맹자가 성공 못하는, 그게 난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맹자는 성공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뭐라고 맹자가 얘기하냐면, 왜 당신은 이익을 얘기합니까? 도덕적인 걸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건희 회장님 살아계셨을 때 갔어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취지가 안 됐을걸? 취지가 안 됐을걸? 어떤 차이가 나오는지 알지? 이게 딱 느낌이 나지? 두 사람이 어떤 관점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태평성대에 그냥 문화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그게 약발이 받아요. 사람이 멋있잖아. 우리 같은 경우도 맨날 현실적인 얘기 굉장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이 치열해.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마음을 비워라. 근데 요즘은 또 어떤 놈들은 또 뭐 마음 챙김, 한쪽에서는 계속 마음을 비워라 그러더니 남방 놈들이 오더니 마음을 챙겨라. 또 야, 내가 우리 전통적으로는 마음을 비워라는데, 마음 비우면 망한다니까. 그거는 출가인들에게 맞는 가르침인 거고, 세속인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어떻게 너네가 승리를 해서 승화할 것인가. 부처님은 그걸 나눴다니까. 네. 그래서 일반인에게 하는 교육하고 그 다음에 출가인에게 하는 교육이 달라요. 그러더니 또 남방놈들 뭐 윗바사나 한다면서 마음 챙기. 그렇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챙길 대상이냐?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마음을 챙기고, 놓고, 챙기고. 심은 통째야. 하나로 있는 거지. 그걸 내가 유리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거는 정신 분열이다. 너는 환자야, 이 자식아. 약 먹어. 너 그 검진 받으러 가면 그 백차 타고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 논쟁이 사실은 예전에 있었어요. 마음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느냐, 타자화시켜서 볼 수 있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 중국 철학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알거든. 밥 먹고 이 짓 했는데 이걸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맹자가 성공을 못하니까 짜증이 나잖아. 나는 똑똑하고 도의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 자식들이 말이야 수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발전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개그맨도 꼭 그래. 내가 준비해 가서 이렇게 하면 웃을 거야 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너네가 수준이 떨어져서 내 개그를 뭐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놈들이 대부분 성공을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안 웃으면 왜 안 웃는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이렇게 축적하면서 웃을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야지. 아니 맞잖아.
지가 상품물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대중 앞에서 등장하는 사람인데, 근데 맹자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준이 떨어서 뭐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안 틀렸다. 그래서 뭐 호연지기 얘기하고 뭐 성선이 뭐 약을 팔아. 아무도 안 사, 그 약을.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안 사니까 독서를 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귀한 거를 따지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 보통은 임금이 귀한 거거든요. 왕조국가에서는. 왕이 당연히 귀하지. 짐이 국가다예요. 그건 왕조국가에서 기본입니다. 왕조국가에서 기본이에요. 그런데 맹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귀한 거는 백성이고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이제 맹자가 헛소리 하다가 터트린 민본주의입니다. 두 번째가 종묘사직이고 왕은 귀하지 않다. 거꾸로 순서를 뒤집어 버려. 이유가 뭐냐면 누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근데 그게 후대로 넘어오면 대박이 나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오늘날에 봐서도 맹자가 맞지. 왕이 귀해요 라고 말한 놈은 다 어용이지. 저런 소견 떨어지는 것들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맹자 정조 얘기에서 그게 있어. 정조 얘기에서 영조 정조. 정조가 왕 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또라이 해가지고 날렸잖아요. 예, 사도세자가 날라갔고 그 다음에 그 효장세자인가 그 사도세자 형이 있어요. 죽었어. 일찍 죽었어. 거기를 입양을 시켜가지고 영조가 정조에게 물려주고 싶으니까. 근데 폐세자 밑에 자식으로는 왕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입양을 시켜요. 돌아가신, 그러니까 죽은 자기 위의 아들 앞으로 입양을 시켜. 말 같지도 안 되는 그냥 생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조가 워낙 오랫동안 재위를 하면서 왕권이 강하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밀어붙이는데 어렸을 때 우리 이산 드라마도 있었잖아. 똑똑해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임금들을 서열을 세워도 아마 정조가 그 탑 클래스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종 이런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세종은 그냥 환경이 좋았던 거고 그냥 던지면 다 되는 시절에 한 거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전 세계가 경제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그때는 누가 해도 잘해. 아주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많이 시킨 거는 맞는데 실제로 동남아시아나 그 당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더 높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대통령이 누구냐?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때 10%씩 성장했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10%씩 성장했어. 그러면 그게 꼭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거냐? 복이 있지. 그때 떡상하던 시절이거든. 아시아가 떡상하던 시절이야.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지금 베트남 늦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승선하세요. 베트남 지금 미사일 출발하기 직전이다. 직전이야. 그래서 그런 자기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조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때예요. 대통령이 누가 돼도 쉽지 않아. 이 사람이 되든 뭐 저 당이 되든 이 당이 되든 뭔가를 크게 뭘 이루어낼 수 있느냐? 쉽지 않아. 그리고 세종 때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같은 때지. 막 만들어가는 때지. 그러니까 업적이 많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조를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그리고 진짜 공부 열심히 했던. 안 죽으려고 공부했대. 왜냐면 자꾸 자객이 와. 밤에 불을 끄고 불을 끄면 자객이 와. 그렇게 해서 불 켜고 공부해야 된다. 야, 내가 보기에는 그 이상 공부로서 좋은 건 없는데?
옛날 큰 스님들 뭐 이런 거 보면 뭐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서 스님인데요 머리가 있나 싶기는 한데 뭐 상투를 이렇게 뭐 첫 대들보에다 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옆에 가시를 울타리를 치고 뭐 이렇게 조금 졸면 가시에 찔리고 뭐 이렇게 야 이쪽은 자객이 온다 자객이 이게 잠이 오나? 근데 더 웃긴 거는 세손이니까 왕궁에 사는데 자객이 올 정도예요. 환장하지. 야 새콤 본사가 털리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정조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경연에서 선비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경연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수석 출신입니다. 과거 장원급제 하는 사람들. 그걸 조질 정도니까 엄청난 지식을 가진 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조를 굉장히 대단하게 사실은 평가를 하는데 근데 지금 약간 저평가돼 있지. 지금도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조가 세손일 때 영조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맹자 읽었어? 네. 그 당시는 다 외우던 시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박사과정 성대에서 박사과정 할 때 사서 우리 시험 봅니다. 근데 맹자 외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포기해. 맹자 키로. 그러면 시험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돼.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맹자 제끼고 논어, 대학, 중용만 공부해. 이거는 거의 숙지 사항으로 합니다. 암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해. 그래서 나오면 바로 쓸 수 있게 딱 해. 그럼 맹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또 보면 돼. 그리고 선생님도 진짜 잔인하지 않으면 맹자 안 내요. 맹자 내면 많이 떨어져. 양이 많어. 그리고 그게 꼭 한 번에 붙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 논문 쓰기 전까지만 계속 하면 되니까 한 번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맹자 연속으로 내면 밀란이 일어날 걸. 이게 학교를 다니라는 거야 뭐요? 이렇게 나오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조 때는 외워야 됩니다. 사서 다 외워야 됩니다. 사삼경을 다 외워야 되는데 정조는 외웠을 거야. 그 머리가 워낙 좋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너 맹자 그거 배웠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너 그거 한번 외워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뚝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툭툭 나와. 예. 근데 그 대목을 아까 얘기했었던 그 대목 민본주의와 관련된 대목을 물어봐요. 그게 지금 할아버지가 왕이야.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거는 왕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게 물론 뭐 왕족이니까 날리지는 않겠지만 신하나 일반 백성이 하면 저거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왕조 전복 비슷한 거야. 그래서 그 대목을 물어봐. 그랬더니 정조가 참 어린애가 영특하긴 영특해. 제가 그 부분은 안 배웠습니다. 눈치 구단 이씨. 이 자식 눈치 빼꼼이야. 그래서 이게 맹자 정신 때문에 그 맹자 정신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재벌을 잡돌이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재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벌도 아니고 재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알고 싶지. 하지만 재벌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를 싫어하는데 굳이 난들 뭐 굳이 그걸 좋아하겠어 뭐 하겠어. 그런 상황인데도 전 세계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재벌을 그렇게 잡돌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풀어줘야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거든. 세금도 우리 같은 쩌리들 아무리 내봐야 소용없고 재벌 법인세 들어오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기업 좀 잘 되게 해서 이거를 뜯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이나 유럽의 개념들인 거고, 근데 우리는 재벌이 제대로 돈을 못 쓰게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못 쓰고 나가서 쓴다잖아 저것들이 자꾸. 근데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써주는 게 낫거든.
근데 자꾸 눈치를 보게 만들어. 우리는 희한하게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물론 우리나라 재벌은 미국이나 유럽 재벌하고는 틀려요. 미국이나 유럽 재벌은 진짜 그들이 머리 써서 번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럭키 저거 LG지 지금 LG. 예. 저런 것들 진짜 별거 아니지. 왜? 도대체 전 국민이 럭키 칫솔과 럭키 치약만 썼다니까. 몇십 년을. 우리 어렸을 때는 나 90년생인데 자 이게 또 잘못 나오네. 가서 구멍가게에 가서 치약 주세요, 칫솔 주세요였지 선택권이 아예 없었어. 그냥 단일이야, 단일. 단일이야. 야, 그렇게 팔아주면 나도 재벌 되겠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 수출할 때 더 싸게 수출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비싸게 하고 아주 지금도 그런 행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것들 인생 쓴맛을 봐야지라고 하는데 여기 하필 대륙국 가면 모르는데 위에 이상한 또라이가 하나 있어서 우리가 약간 섬 같거든. 섬이 돼 있거든 지금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못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북한이 아니고 남한이 통일한 상태에 있었고 그게 위아래로 만약에 물류유통이 잘 됐으면 저거 한국 자동차 저거 현대 기아 저런 건 날라갔습니다. 저 따위로 행동하면 안 되거든. 왜? 내가 혼자 자수성가해서 번 돈이면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카카오는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 카카오는 자기가 그냥 머리 써서 번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눈치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LG라든지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재벌들은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어. 그래서 너네는 분리해도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야 돼라고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너네가 조금 더 이득된다고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다 빼지 말고 너네는 우리한테 받아먹은 게 전 세계에서 국민이 재벌을 도와준 나라는 몇 나라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제가 그리고 그 얘기도 하잖아. 여러분도 겪었어. 분명히 본 얘기예요. 현대가 제일 잘한 것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업 MMA에서 최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가 기아차를 먹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의 한 수로 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뭐가 있냐면 물론 이제 나중에 구글이 유튜브를 먹은 게 있죠. 그런데 그 현대가 기아차 먹은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현대가 지금까지 등치가 커지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때 IMF였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기아차가 매물로 나왔어요. 매물로 나왔는데 다른 데서도 살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그래도 국내 자산을 유출하면 안 돼라고 해서 현대에 넘겨줬는데 현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지금도 아마 기사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깎아달라 그랬어. 깎아달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이 물건이 이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에 나왔어. 왜냐면 얘네가 빚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런데 이거를 현대가 우리가 한국 기업이니까 먹어줄 테니까 50에 줘요. 이랬다고. 그러면 그 50은 누가 넣는지 알아요? 세금으로 넣은 거예요. 우리가 공적 자금으로 넣었다고. 공적 자금으로 재벌을 밀어줬다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찾아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근데 그때 정부가 어떻게 설득했냐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라고 설득을 했었어. 맞는지 모르겠어. 지금 보면. 왜? 지금은 이미 그때하고 또 다르죠. 기업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고용을 많이 해주고 복지 잘해주고 돈 많이 써주면 좋은 기업인 거지. 꼭 오너가 한국 사람일 필요는 없어. 가치들이 좀 바뀐 거지. 왜냐하면 삼성 거를 사나 LG 거를 사나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야. 메이드 인 차이나든지 베트남이야. 그러면 내가 굳이 그거를 사가지고 걔네한테 돈을 더 줄 게 뭐 있어. 차라리 그냥 중국 거 사도 되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한한 행동들을 하면서 큰 게 사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사회적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하고는 다르지. 아니 일론 머스크가 뭐 받아먹고 정부에서 뭐
재벌 특례로 뭘 받아먹겠어, 뭘 했겠어. 그냥 지 잘난 맛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예. 일론 머스크만 그래요. 뭐 제프 베이조스 뭐 다 그런 거지. 걔네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책무가 없지. 그건 도의적 책임만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재벌은 사실 사회적 책임도 있어요. 사회적 책임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벌은 사회적 책무를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재벌이 좀 돈 쓰게 좀 냅뒀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저것들이 딴 데 가서 쓴다니까. 그래서 그런 통로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이게 희한하게 그 맹자 정신 때문에 뭐가 있냐면, 정권에서 조금 경기가 안 좋으면 재벌들을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돈 있는 사람들을 약간 역적같이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백화점에 뭐 명품 소비가 뭐 지금 증대하고 있습니다. 야, 있는 놈이라도 써줘야지. 있는 놈까지 안 쓰면 더 온다. 아니 진짜 힘들 때 있는 사람은 힘든지 모르거든. 그 사람이라도 계속 써주게 유도를 해줘야 돼.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숨이 돌아가.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되면 위화감이 조성이 되니까 그거를 타켓으로, 그 있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해서 백성 국민들의 분노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당할까봐. 너네는 뭐 했냐? 그 말이 나올까봐 이걸 밀어가거든. 굉장히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향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으나 향 얘기 기억하고 있어. 향 얘기 기억하고 있어. 이거 선향이다, 선향. 선향. 선으로 된 향이야. 손으로 된 향. 그리고 검은 향은 뭐라 그랬어? 연기가 적다. 이게 실내용이에요. 실내용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